체리나 문 좀 열어줘. 제발 문 좀 열어다오. 목이 마른 소금덩어리처럼 갈라진 소리가 내 입에서 나왔습니다. 지붕 위 물탱크실에 갇힌 지가 얼마나 지났는지 가늠조차 안 됐어요. 시멘트 벽은 달궈진 가마솥처럼 뜨거웠고 공기는 정지된 것처럼 무겁기만 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모든 걸 말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자 69살입니다. 인천 부평역 근처에서 시내버스 안내양으로 평생을 보내고 남은 적금에다 사글세 모아 4층짜리 다가구 건물을 마련했죠. 2층에 제가 살고 3층과 4층은 세입자에게 1층은 상가로 임대했습니다. 외동아들 민재는 41 근처에서 자동차 래핑샵을 운영하고 며느리 수진, 아니죠. 아들 여자친구 체리는 38로 영상 편집 일을 합니다. 결혼은 아직이지만 거의 같이 지내다 보니 자연스레 가족처럼 왕래했죠. 밝고 싹싹한 사람이구나. 처음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겉으로 보이는 것과 속에 담긴 것이 이렇게나 다를 수 있을 줄이야. 그해 여름, 인천 하늘은 유난히 하얗게 번들거렸습니다. 해가 본격적으로 오르기도 전인데 체감온도 40도를 훌쩍 넘겼죠. 제 집은 서양이라 오후만 되면 실내가 찜질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부터 이상한 일들이 이어지기 시작했어요. 사실 처음엔 그냥 운이 나쁜 줄만 알았습니다. 아, 나이 들어서 이것저것 고장 나는구나 했죠. 먼저 에어컨부터요. 리모컨에는 불이 들어오는데 시원한 바람이 안 나오는 겁니다. 평소 같으면 바로 기사님을 불렀을 텐데 체린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제가 알아볼게요. 요즘 기사님들 물량이 많아서 조금 걸리긴 한데요. 그래, 고맙다. 나는 그냥 선풍기로 버텨볼게. 며칠만 참으세요. 그렇게 말하며 제 방 천장 선풍기 스위치를 슥 눌러주고 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자 냉장고까지 말썽이었어요. 우유가 금방 쉬고 반찬에선 금세 시큼한 냄새가 올라왔죠. 이상하다 싶어 옆집 양복점 하는 박만수 사장님께 여쭸더니 냉장고 휴가 모드가 켜져 있더군요. 누가 건드렸나 싶었지만 나이 먹다 보면 내가 한 걸 잊기도 하니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물이라도 시원하게 먹자 싶어 정수기를 켰더니 뜨뜻미지근한 물만 나왔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온수 밸브만 열려 있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치밀했어요. 그날 저녁 체린이 방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에어컨은 다음 주에 오실 거래요. 그동안 저희 집에서 주무시면 편한데. 됐다. 내 방이 제일 편하지. 그래도 마음 씀씀이가 고맙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가 마지막 기회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아니에요. 그래도 그랬다면 진실을 알 수 없었을 테니까요. 그날 밤부터 잠을 청해도 더위가 제 몸을 찌르듯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선풍기 바람은 뜨겁고 숨은 자꾸 가빠지고 결국 새벽녘이면 뒤척이다 지쳐 커튼 사이로 희끗한 빛이 번질 때 잠깐 깜빡했습니다. 낮에는 물이라도 시원하게 마시려고 편의점에서 생수를 사들고 올라왔죠. 2병을 들고 4층 계단을 오르내리면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운동 삼아라며 스스로를 달랬지만 현관 앞에 무릎을 꿇고 한참을 쉬어야 했어요. 아 참, 그 즈음부터 옥상 텃밭에서 고추랑 방울토마토가 자꾸 사라졌습니다. 고추가 도둑 맞는다고요? 우스울지 모르지만 그 작은 싹을 키우는 재미로 여름을 버텼으니까요. 누가 가져가는지 알고 싶어 1층 양복점 사장님 조카가 복도 모션 감지 초인종을 설치해 줬습니다.
복도와 옥상 문 앞을 비스듬히 비추는 작은 카메라였죠. 그때는 몰랐어요. 그 작은 카메라가 나중에 제 생명을 구할 줄은요. 폭염특보가 내려진 날은 달력에 별표를 칠 만큼 잊히지 않습니다. 오후로 갈수록 하늘이 흰 열기로 일렁이고 건물벽이 손을 못 댈 만큼 뜨거워졌던 날이었어요. 체감온도가 45도를 넘나들었죠. 오후 1시쯤이었어요. 채린이 내려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위층 세입자분이 물 새는 것 같다고 하셔서요. 옥상 물탱크 좀 같이 봐주실 수 있어요? 제가 밸브 잠그고 올게요. 물탱크? 그럼 같이 올라가 보자. 핸드폰을 집에 둔 게 불길함의 시작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텃밭 호스로 물을 뿌리다 보면 금방 내려올 생각이었고 혹시라도 떨어뜨릴까봐 그냥 두고 올라갔죠. 옥상에 오르자 열기가 얼굴을 후려쳤습니다. 아스팔트가 녹을 듯한 온도였어요. 물탱크실은 얇은 철문 하나 달려 있었는데 안쪽은 바람이 돌지 않아 훨씬 더 숨이 막혔습니다. 유량계를 들여다보려 몸을 굽힌 순간 뒤에서 철컥하는 소리가 났어요. 잠깐만요. 제가 바로 문을 밀어보았지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철문 바깥에서 자물쇠로 걸어 잠근 소리였습니다. 체리나? 잠겼어. 문 좀. 대답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인가 했습니다. 곧장 돌아오겠지 생각했죠. 하지만 몇 분이 지나도 10분이 지나도 인기척은 없었어요. 그 사이 물탱크실은 누군가 보일러를 켠 듯 뜨거워졌고 내 호흡은 얇아졌습니다. 이마에서 목으로 땀이 흘러내려 티셔츠 깃을 적셨고 혀는 흙처럼 말라갔습니다. 누구 없어요. 도와주세요. 문을 주먹으로 두드렸지만 폭염 오후의 골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햇빛이 철문 틈으로 나를 새워 들어왔고 그 좁은 빛마저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뒤로 주저앉았다가 정신이 아찔해져 문턱에 기대 눈을 감았다 떴다를 반복했습니다. 시간 감각이 더위 속에 녹아내렸죠. 목은 타들어가고 심장은 고동치고 의식은 아른거렸습니다. 이렇게 죽는구나. 그런 생각마저 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제가 갇혀있는 동안 계속 복도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올라왔다가 내려가고 또 올라왔다 내려가고 마치 확인하러 오는 것 같았어요. 그 발소리 너무 익숙했어요. 몇 시간 뒤였을까요? 멀리서 계단 뛰어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재였습니다. 문 너머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잠깐만, 구조 열쇠 불렀어. 철제 절단기가 철컥거리는 소리가 오갔고 잠금 장치가 딱 하고 끊기는 느낌이 온몸에 전해졌습니다. 문이 열리자 외려 뜨거운 공기가 파도처럼 밀려 들어왔습니다. 민재가 나를 부축했고 나는 그의 팔에 안겨 축 늘어졌습니다. 그때 내 귓가에 들린 건 119 사이렌 소리와 양복점 사장님이 수건을 적셔 내 목덜미를 닦아주던 손길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진단받은 건 열사병과 탈수. 링거를 맞고 나니 서서히 의식이 또렷해졌습니다. 민재의 눈가에는 굵은 핏줄이 섰고 입술은 말라 쩍쩍 갈라져 있었습니다. 엄마 어떡해. 물탱크실에 혼자. 리니가 같이 보자고. 자물쇠는. 말끝을 흐리자 민재가 무언가를 떠올린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 카메라. 거기에 다 찍혔을 거야. 그제야 저도 정신이 드는 것 같았어요. 맞아, 카메라. 다음 날 사장님 조카가 설치해둔 초인종 앱으로 전날 오후 영상들을 돌려봤습니다. 13시 8분 제가 물탱크실로 들어가고 문이 닫힌 뒤 복도 쪽에 사람이 서성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13시 10분
그 사람이 검은 작은 자물쇠를 꺼내 철문 바깥 링에 걸고 고개를 두리번거리며 빠르게 계단으로 내려가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영상 속 얼굴은 너무도 익숙했고 캡모자와 마스크로 가렸지만 눈매와 손등의 점까지도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체린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로도 영상이 더 있었거든요. 14시 30분, 15시 45분, 17시 20분. 총 3번을 더 올라와서 문 앞에 서 있는 모습이 찍혔어요. 마치 제가 죽었나 확인하러 오는 것처럼. 민재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왜 이랬을까? 양복점 사장님이 머뭇머뭇 말을 보탰습니다. 며칠 전에 그 아가씨가 복도에서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큰 소리로 말하더이다. 어머님이 오래 버티시겠어요? 조금만 더 지나면 건물은 자연스레 민재 오빠 명의로 올 텐데 그땐 우리가 관리하면 된다고. 그땐 그냥 철없는 소린가 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퍼즐 조각이 맞춰지듯 지난 한 달의 이상함이 하나둘 선명해졌습니다. 냉장고 휴가 모드, 정수기 온수 밸브, 에어컨 실외기 차단 스위치. 그 모든 게 우연치고는 너무 공교로웠어요. 에어컨 기사님이 와서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고장 아니에요. 실외기 차단이 내려가 있었네요. 사람이 손으로 내린 흔적입니다. 정수기 기사님도 말했습니다. 온수 밸브만 열려 있었어요. 저절로 이래 되진 않는데요. 냉장고는 온도 설정이 최대로 높아져 있었습니다. 손만 대도 바꿀 수 있는 기능이죠. 모든 게 맞아떨어졌어요. 에어컨을 고장내고 냉장고를 망가뜨리고 정수기에서 차가운 물이 안 나오게 해서 폭염 속에서 저를 서서히 지치게 만든 다음 마지막에 물탱크실에 가둬버린 거였어요. 정말 치밀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죽이면 의심받을 테니까 조금씩 불편하게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그런 식으로. 민재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는 체린을 불렀어요. 그녀는 처음엔 오해예요라며 눈을 동그랗게 떴지만 복도 카메라 영상과 기사님들의 점검 소견서 앞에서 표정이 굳었습니다. 문은 바람 때문에 혹시 열릴까봐 잠근 거예요. 진짜예요. 그냥 깜빡했어요. 깜빡? 민재의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습니다. 엄마가 몇 시간을 거기 계셨다고.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실수였어요. 하지만 그녀는 끝내 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알았어요. 실수가 아니라는 걸.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체린의 휴대폰을 들여다보니까 검색 기록이 나왔어요. 옥상문 패드락 잠그는 법, 열사병 증상, 냉장고 전기세 아끼는 설정, 에어컨 실외기 끄는 방법, 정수기 온수만 나오게 하는 법.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그녀가 한동안 연락을 주고받은 번호. 이모로 저장된 사람과의 대화에는 이런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 조금씩 불편하게 해서 집을 비우게 만들어라. 한 번에 하면 의심받는다. 서서히 하면 자연스럽게 병원 가거나 요양원 가게 될 거다.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 오늘 끝낸다. 폭염주의보 내려졌으니까 완벽한 타이밍이다. 그걸 보니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사람을 불편으로 조금씩 밀어내 죽음 경계까지 몰아가는 계획이라니. 그것도 가족처럼 지내던 사람이. 이후 일은 절차대로 흘렀습니다. 경찰은 살인미수와 노인학대 혐의로 사건을 접수했고 복도 카메라 영상, 기사님 점검 내역, 인근 상가 CCTV의 동선 기록이 증거로 더해졌습니다. 무엇보다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시간대에 창문 없는 물탱크실에
노인을 가둔 행위가 치명적 위험을 인식했음의 근거가 되었죠. 체리는 한동안 부인했지만 결국 모든 증거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재판에서 밝혀진 동기는 참 허망했어요. 민재와 결혼하고 싶었는데 제가 건물 소유자로 있는 한 재산 문제가 복잡해진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를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죠. 재판은 생각보다 빨리 열렸습니다. 판사는 선고문에서 가족 가까이에 있는 약자를 뜨거운 여름 한낮 통풍되지 않는 공간에 고의로 가두고 방치한 것은 생명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며 실형을 언급했습니다. 법정에서 체리는 울었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는 끝내 알 수 없었습니다. 후회인지, 체념인지, 분노인지. 민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더 일찍 눈치챘어야 했는데. 그런 소리 말어. 너도 피해자야. 민재는 그날로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집의 모든 장치에 보호 장비를 달았어요. 옥상 문은 비상구 기준에 맞게 안쪽에서만 잠기도록 바꾸고 물탱크실에는 온도 경보를 달았습니다. 제 방에는 간단히 누르면 바로 119로 연결되는 비상 버튼도 설치했죠. 그 사건 이후 나는 일상의 작은 것들이 얼마나 큰 힘인지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양복점 사장님이 건네준 찬물 한 잔, 계단을 오르내릴 때 이웃이 들어준 생수 한 병, 복도 카메라 앱에 찍히는 사소한 움직임들. 그것들이 한 생명을 지켰어요. 또 하나 가까움과 믿음은 다르다는 걸 배웠습니다. 오래 곁에 있어도 마음까지 내 편인 건 아니에요. 반대로 혈연도 이웃도 아니면서 내가 쓰러졌을 때 누구보다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진짜 내 편이더군요. 가끔 옥상에 올라가면 그날의 열기가 기억 속에서 되살아나 등줄기에 식은 땀이 흐릅니다. 그래도 다시 텃밭에 물을 줍니다. 생기는 손길을 주면 반드시 응답하니까요. 내 토마토는 올해 더 단맛이 났어요. 나는 물을 흠뻑 주고 호스 끝을 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진실은 늦어도 온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은 결국 드러난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는 분 중에 홀로 사시거나 부모님을 멀리 모시는 분이 있다면 작은 안전장치 하나만이라도 챙겨주세요. 복도 카메라든 비상 버튼이든 누가 보면 사소한 것들이지만 생사의 경계에서 그것들이 살아 돌아오는 다리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여름에 옥상 문은 안에서만 잠기게 해두세요. 그것 하나로 우리는 지옥 같은 오후를 건너왔으니까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사람 일이라는 게 정말 모르는 거더라고요. 내가 키우던 토마토를 훔쳐간다고 설치한 카메라가 내 생명을 구할 줄이야. 세상에 무의미한 것은 없나 봅니다. 작은 관심, 작은 장치, 작은 의심. 그 모든 것들이 모여서 한 사람을 살렸어요. 여러분도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혹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지는 않은지, 작은 이상함이 반복되고 있지는 않은지,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저는 그 뜨거운 여름날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뤄진다는 것도 알았어요. 지금도 양복점 사장님은 가끔 찬물을 가져다 주시고 민재는 매일 안부 전화를 하고 새로 이사 온 세입자분들도 계단에서 마주치면 안녕히 주무세요 인사를 건네주십니다. 그런 작은 관심들이 모여서 오늘의 제가 있는 거겠죠. 여러분, 혹시 주변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있다면 작은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줄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걸 믿으세요. 아무리 교묘하게 숨겨도,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해도 결국은 모든 게 밝혀집니다. 그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고 이제는 시원한 가을이 왔어요. 제 텃밭의 토마토들도 올해 마지막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또 심을 거예요. 생명은 계속 이어져야 하니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